이게 아마 마지막 챕터인 것 같은데요. 이 17관 나눔은 말 그대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나눔 사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특화된 분야라고 하지만 거의 그냥 말은 IT지만 사실 그냥 뭐 사회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 소개를 못하고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만 가지고 왔거든요. 이건 기업 사례인데 델 컴퓨터에서 하는 건데 델 컴퓨터 중에 특정 제품 중에서는 이런 이 표시가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델은 이제 온라인 판매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대리점보다는 직접 웹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사양을 고르면은 그걸 가지고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보내주는데 물론 이렇게 완성된 제품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이 환경보호 펀드랑 탄소 펀드하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런 제품들이 따로 있거든요. 이 제품들은 구입을 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떼가지고 그 녹지조성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직접 기부도 할 수 있고요. 뭐 델뿐만이 아니라 저거는 HP 같은 기업도 하고 있고 컴퓨터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저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거 이미지가 잘못됐는데 이 트리플레닛은 뭐냐면은 가상의 나무를 키우는 겁니다. 약간 게임 비슷한 정도예요. 근데 이 나무를 키우면서 이 나무가 그 성장하는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 그 지역에 나무를 심어줘요, 대신. 근데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이 나무를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광고예요. 예를 들어서 물 뿌리기에는 어느 회사 제품, 뭐 이런 식이죠. 그 기업이 대신에 그 후원을 해주는 겁니다. 간접 광고를 하는 거죠. PPL 식으로. 대신에 그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무를 심는 거죠. 국내에서도 뭐 이런 프로젝트 해가지고, 비무장지대에 뭐 평화의 숲 조성한다고 해서 뭐 나무도 심고, 몽골이나 이런 지역에 가서 나무도 심고 그렇게 했었죠. 이것도 재밌는 거 있습니다. 프리라이스는 게임인데요. 문제를 한 문제 풀 때마다 맞추면 쌀이 10톨씩 정립됩니다. 쌀 10톨이면은 뭐 얼마나 되겠냐 싶겠지만 이게 모이면은 이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이 국내에서는 이제 NC소프트라고 유명한 게임 회사죠. NC소프트에서 이거를 한글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작년 12월에. 원래는 유엔 식량 계획에서 이제 그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뭐 퀴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영어 퀴즈 같은 거는 뭐 문제가 너무 쉬운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 SAT 수준까지 문제의 완성도도 되게 높다고요. 한글 서비스 들어가면은 문제 한 문제 풀는데 몇 초 안 걸리거든요. 막 열심히 풀면은 쌀이 막 이렇게 쌓이는 능력이 보여요. 이게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이제 게임도 즐기면서 빈곤도 대체해보자라는 취지를 했던 거죠. 이거 이베이는 뭐 워낙 유명한 경매 사이트인데 이베이에 가면 기빙웍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델 그 프로그램하고 좀 비슷한데 물건 판매 대금에서 특정 비율을 떼가지고 변리단체에 기부를 해주는 그런 그 기부를 위한 장터로 이베이에서 마련한 플랫폼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판매자들한테는 수수료를 감면해주죠. 이 기빙웍스에 참여하는 물품에는 별도의 이제 이 버튼 같은 게 달려있는데 이베이에 들어가면은 다른 게 아니라 뭐 내가 여유가 있어서 기부를 하라는 게 아니고 뭐 그냥 물건값 그러니까 내가 굳이 더 수익을 남겨도 되지 않을 만큼의 물건값만 여기서 그냥 비영리단체를 위해서 당신이 내놓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2억 4,270만 달러 정도를 기부를 했었고요. 여기 비영리단체가 등록이 돼 있고 하면서 직접 내가 단체 같은 거 지정을 해서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물건은 여기에 뭐 기부를 해달라 수익금을 이런 식으로. 이거는 더레드라는 이제 글로벌 캠페인인데요. 그 중에서 나이키 사례를 뽑은 겁니다. 그 나이키에서 축구화끈 중에 빨간 축구화끈이 있거든요. 1,000원이래요, 1,000원. 1달러. 1,000원에 파는데, 이 1,000원을, 이 빨간 축구화끈을 판 돈은 아프리카 에이즈 대치로 무조건 다 쓰이는 겁니다. 레드라는 표시에, 컨셉이 레드인데요. 나이키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스타벅스인가 어디서도 이제 뭐 빨간 뭐 장갑 이런 것도 팔고 컵에 빨간 컵에 팔고 그 수익은 뭐 다 무조건 아프리카 에이즈 대치로 하는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레드 사례인데, 레드 경우에는 이제 SNS를 이용해가지고 참여 같은 것도 많이 유도를 하고요. 1달러 가지고 뭘 하겠냐 싶겠지만, 이 1달러가 아프리카에서는 한 끼 식사에다가 에이즈 치료제를 받고 말라리아 예방 주사까지 맞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1,000원이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지막 사례 같은데요. 탭 프로젝트는 유명해서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뉴스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건 물 부족 국가 돕는 캠페인인데요. 유니세프에서 진행하는데, 우리나라는 식당에 가면 물 다 그냥 공짜로 주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다 생수를 마시잖아요. 근데 이 탭 프로젝트는 처음에 뉴욕 식당 중심으로 시작을 할 때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손님이 그 식당이 이제 이 탭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은 그 식당에 손님이 오면은 손님한테 여쭤봐요. 생수를 드릴까요? 수돗물을 드릴까요? 그러면 생수를 마시면은 그냥 돈을 내고 마시는 거지만 수돗물은 공짜로 줍니다. 손님은 그럼 내가 수돗물을 마시겠어? 수돗물을 마시고 대신에 그 물값만큼 그 식당에서 돈을 기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저개발 국가 뭐 말라리아 같은 더러운 물 마시고 이제 오염이 된 그런 지역에 대신 기부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같은 걸 냈는데 이 더러운 물 자판기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서울역 앞에서 실제로 자판기가 있었거든요. 이 자판기인데 보면은 이 안에 그 진짜 생수통에 꾸정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돈을 1,000원을 내고 그 물을 내가 사는 겁니다. 실제로 그 마시는 건 아니고 그 물들이 이 1달러를 기부한 그 지역에 실제 그 오염된 정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만든 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마시는 건 아니지만 내가 1,000원을 내고 이 물을 뽑아서 이걸 보면서 일종의 경각심을 일깨우게 해주는 그런 이벤트? 이런 걸 진행을 했었죠. 이거는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 항상 맨 마지막에 보여주는 화면인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한 말이 있는데 우리 마을을 거쳐가는 나그네는 음식이나 물을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가 발걸음을 멈추면 사람들은 그냥 물을 주고 대접했다. 당신이 속한 공동체가 더 나아지도록 당신도 그렇게 할 거냐. 이건 원래 만델라 대통령이 그 우분투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 말이거든요. 우분투는 오픈소스 운영체제잖아요. 리눅스 기반인데 오픈소스의 기본 정신은 공동체에 대한 기여입니다. 우리 마을에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이 굳이 어떤 집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목마르니까 물 한 잔만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은 나는 자연스럽게 물을 내주는 거죠. 그 물이 결국 우리 마을의 인심을 평가를 할 수 있고 인심을 좌우할 수 있는 기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동체에 기여를 하는 것이 오픈소스의 정신이고 우분투의 정신이다라는 뜻에서 한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IT 나눔 사례에 대해서 소개한 것도 요점은 그거거든요. 공동체를 위하여라는 거죠. 결국 IT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술적인 기여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서비스라든지 산업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 낫게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십시일반 기부도 하는 거고 사회적 감시도 하는 거고 협업을 해서 교육도 하는 거고 내 재능도 기부를 하는 게 되겠죠. 그 목적은 우리 커뮤니티를 풍성하게 살찌우자. 이게 IT 나눔이었든 아니면 일반적인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나눔이 공통된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주세요. 질문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많은 그 샘플들을 좀 말씀해 주셔서 되게 잘 봤는데 그 중에서 강사님께서 뭔가 주도적으로 활동하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뭔가 그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서비스를 계획하시는 게 있다면 제가 외국 사례를 많이 소개해 드렸죠. 네. 외국 사례 말고 그 국내 사례들은 저희 거의 다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도 한 것도 있지만 저희 그 블러터 다렛에서 실제로 다음 세대전에서 진행하는 행사 미디어 파트너는 저희가 다 했었고요. 그리고 네이버나 네오이즈 마운다운 재단 같은 거 하는 것도 거의 저희만 소개 계속하고 지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디어도 많이 공유를 하고 IT 캐너스 같은 거는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저희도 초기에 한 1년 정도는 직접 참여를 해서 공동 운영도 했었고 국내에서 포털이랑 하는 사례나 아니면은 뭐 비영리 단체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는 거의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그 회사에서 하시는 거 말고 되게 보면 아이디어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네. 하시는 게 혹시 있다면 네. 그럴 능력까지는 안 돼요. 저희 회사의 목표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저희가 인터넷 신문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제 뭐 신문 그냥 인터넷 언론이죠. 인터넷 언론 매체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 좀 약간 공익적인 사회가 좀 더 공익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 그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의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있고 그리고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카테고리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접근성이나 웹표준 같은 것도 이제 인터넷 매체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회 변화 운동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선상에서는 이제 회사의 적극적인 동의하에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 국내 사례들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저런 비슷한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공유경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례들이 막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나오고 있고 크라우드 펀딩도 오히려 국내에서 요즘은 더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속 가능한 게 문제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은 계속 이제 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시작했을 때 얘기한 것처럼 정보의 홍수라고 상충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을 주려고 많은 것을 시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작하고 다르게 다 이렇게 사그라들게 되는데 그게 뭐 대안점 같은 게 없는지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작게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요. 거꾸로 크게 해서도 될 것 같이 보이지도 않고요. 어떤 취지로 그런 식으로 제가 발표를 해드리는 거는 사실 여기서 우리한테 맞는 아이디어를 찾자는 목적이 제일 크거든요. 저도 아까 이 수업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저 비영리 단체 종사자분들 제가 많이 만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프로젝트에 얽혀서 의견들을 많이 들어보는데 참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원하는 것들은 되게 많으신데 대체적으로 비영리 단체들은 여건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특히 IT 쪽은 담당자 한 분 안 계신 단체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한 90 몇 프로는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비영리 단체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재단하고 제휴를 하거나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번에는 이런 걸 해보자 이런 걸 해보자라고 하는데 찾아가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다 필요 없고 홈페이지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라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아마 그런 단체들 대부분일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업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홈페이지 호스팅 사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비영리 단체가 나아질 거냐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필요한 분도 계시겠지만 홈페이지가 필요한 분들은 우리가 홈페이지 호스팅 업체하고 연결을 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는 거고 그리고 홈페이지 외에도 당장 홈페이지는 없지만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비전 내지는 지속성을 위해서 새로 준비해야 될 그런 어떤 가치라든지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 중에서 우리 단체에 맞는 아이디어를 저런 데서 찾아보자는 게 이제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 사례는 제가 되게 많이 모으거든요. 발표를 해주는데 어떤 거는 완전 본인들한테 생뚱맞은 것들도 있고 어떤 건 굉장히 우리 단체하고 잘 맞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모든 걸 다 만족시키는 단체는 없을 텐데 그 중에서 저도 저런 사례들을 보면서 계속 아이디어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런 사례들을 다 내 걸로 소화를 하기는 힘들 테고 자기 본인 사정이라든지 취지나 비전에 맞는 거를 취사 선택을 하는 게 그게 그 정보의 홍수, 저것도 홍수는 아니지만 그나마 저 중에서도 알맹이를 골라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네. 여쭤본 거죠. 네. 과연
거기에 대한 네. 해결적 방향이 네. 뭐 생각하신 게 있는지. 저는 지금 생각할 때 네이버나 다음이 메인에다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광고를 기재할 수 있는 란을 만들면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시도하지 않고 안내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굳이 거기에 대한 정보의 홍수라는 거에서 거꾸로 아니한 정보하고 바른 정보가 있을 경우에 바른 정보가 앞에 나올 수 있냐. 저는 거꾸로 네이버나 그런 쪽에서 뭐 시도를 하고 있을지 몰라도 심지어는 구글도 시도하고 있지만은 메인에는 올리기에 겁이 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이제 그 네이버를 설득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 네이버도 있습니다. 밑에 맨 위는 아니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오픈 캐스트 중에 테마 캐스트가 있는데 그 영역은 그 사회공헌 사례들만 모아가지고 노출시키는 고정 영역이 있긴 있어요. 물론 위에 비해서 노출도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근데 뭐 그렇다고 네이버가 안 해준다고 못할 건 아니잖아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데 소셜 커머스 되게 유행하잖아요. 티모넷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상품만 소개해주는 코너가 따로 있어요. 티모는 소셜 커머스기의 네이버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역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물론 검색 점유율이 네이버가 80%라고 하지만 네이버가 안 해준다고 해서 힘들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데서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뭐 이를테면은 네이버 같은 특정 그 정보가 독점이 되고 있는 지역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이 아까 발표했던 크라우드 펀딩 같은 취지에 맞게 다양한 데서 프로젝트들이 나와가지고 그 총합으로서 훨씬 더 네이버 메인보다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너무 네이버 믿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그 내용에 부합해서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블러더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관심 있게 봤는데 쓰신 이런 내용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따뜻한 디지털 섹션이 따로 있어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매체 중에.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이거 거의 다 저희 기사로 소개했던 건데. 글쎄요. 그리고 저희는 그 이름이 지금은 따뜻한 디지털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그 꼭지 자체가 CSR이었어요. 근데 CSR이라고 하니까 너무 사회복지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따뜻한 디지털에는 저런 식의 십시일반 나눔도 있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토탈의 사회적 책임은 몇 표준을 지키는 게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CCL을 달 수 있는 단 콘텐츠를 많이 확산시키고 그런 도구를 주는 게 토탈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따뜻한 디지털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한글과 컴퓨터 한컴 아래 한글 쓰시죠? 아래 한글 문서에 CCL 달 수 있는 그 메뉴 있거든요. 그거 저희가 제안해가지고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서 그걸 단 데가 사실 한컴이 거의 최초거든요. MS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있긴 한데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을 하다가 중간에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지지부진했어요. 물론 한컴에서는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MS하고 경쟁을 하는데 MS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잽싸게 우리가 먼저 도입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면은 단순히 그냥 소프트웨어 기능만 개선할 게 아니라 그 기능 중에 하나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집어넣어 주는 것도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일종의 이제 따뜻한 디지털로 포함이 되겠죠. 어도비도 보면 PDF 문서에 CC를 달 수 있어요. 거기 잘 들었고요. 다양한 사례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에 보시겠지만 그 멘토 역량 중에서 테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주제하고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 멘토가 이제 기술 부분에 이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이제 도와주고 하면 어떤 청소년 활동 청소년들이 이 IT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멘토들이 이제 좀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IT가 이렇게 지금 강의해 주시는 내용들이
멘토 역량을 지원하는데 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청소년에게 지원하는데 참 어려운데요. 질문을 좀. 다음 커뮤니케이션 있잖아요. 다음이 직원들이 재능을 기부해서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실무자 교육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영리단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홈페이지만 만들어서 이 정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쓰면은 내가 메일 호스팅을 안 받아도 공짜로 내 도메인으로 메일을 쓸 수가 있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는 비영리단체가 많아요. 그런 진짜 실무적이고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중심으로 정기 강좌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다음 쪽에서 들었으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데 다음같이 정말 인터넷 기업이고 그 분야에 빠삭한데도 그 프로그램 하나 운영하는 게 참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요구도 다양하고 그런 특히 IT 쪽에 어떤 뭔가 기술적으로 도움을 원하는 쪽은 수준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요구나 눈높이가 여기서 정말 여기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려가서 이것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데 바닥부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정말 드림트리에서 그걸 하신다면은 일단 다음 정도 규모가 돼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진짜 욕심을 버리고 다 할 수는 없고 드림트리가 해줄 수 있는 목표만 딱 잡아서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들한테 올해는 뭐 이번 분기는 무조건 페이스북만 가르친다. 그러면 이렇게 초급부터 해가지고 페이스북만 가르치는 거죠. 다른 욕심 안 되고 테마를 정해서 조금씩 나가시는 게 제가 드림트리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만나본 여러 프로젝트를 하는 그 결과로 경험상 비춰봤을 때 그게 제일 현실적으로 내실 있는 방법이 아닐까. 사실 테크 많거든요. IT 캐너스도 있고 아까 텍스도 말씀드렸지만 텍스도 쉽지가 않아요. 운영하기가 워낙 범위도 넓고 단체들이나 도서관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기술 지원하면 기술 지원 예를 들어서 테크로 기술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십중팔구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게 되면 거의 홈페이지 업데이트 해주는 사람을 전락해 버려요. 요구사항이 그렇게 제일 필요한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표야 사실 내가 다양한 예를 들어서 초급들이 원하는 아주 간단한 기술 문제 해결부터 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으면 프로그래밍 강의도 해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실무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만 모아서 소개해 주면 좋겠고 요즘 유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좀 소개해 주면 좋겠고 다 그런 욕심들은 있겠지만 정말 제 생각에는 눈높이를 좁혀서 천천히 나가시는 게 그 내실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청소년들은 보면 이제 보통 진로가 이제 진로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IT 분야에 이제 그 진로를 설정할 때. 근데 이제 범위가 뭐 아주 넓은 거예요, 사실인데.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이제 IT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제대로 진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우리 이제 좀 포괄적이지.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IT를 누구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그 자체가 구체적으로 그거는 게 진실적으로 모르고 컨텐츠 자체가 아직까지 막연하기 때문에 아까 마법나무 재단 같은 데서 게임으로 그 영화 직장인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그 네오미즈가 이제 하는 주 사업 중에 게임도 있기 때문에 그 실제 게임 청소년 대상으로 게임 직업 체험도 하거든요. 보면은 가서 우리가 좋아하는 뭐 이미지 캐릭터를 실제로 그리는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런 캐릭터를 어떻게 그리고 있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이 나오는지 그런 걸 보면서 환상을 버릴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직업에 대한 진로를 붙일 수도 있는 그런 식의 이제 그 사회보건 활동을 하는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해가지고 좀 활동을 하시는 그 마법나무 재단은 자기네들이 게임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직업 몇 선을 해서 담당자분들을 일종의 재능 기부가 될 수도 있고 초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와서 직접 뭐 기업체 찾아가가지고 체험 교육 같은 것도 같이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기업은 찾아보면 웬만한 그 청소년들이 좋아할 직업들 전문가들 다 있거든요. 예, 그분들 이렇게 잘 섭외를 하면은
그런 견학 같은 거 크게 마다하는 기업은 제가 알기로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좋아하면 좋아하지. 포탈만 해도 그 안에 다 있잖아요. 뭐 웹디자이너, 뭐 프로그래머, 기획자, 그래서 게임까지 다 있잖아요. 포탈 뭐 한두 군데만 잡아도 청소년들 1년 내내 돌릴 수 있겠는데요. 뭐, 다른 질문할 거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